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으로 시세 차익을 보셨을까요?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대답으로 나눠지는 게 일반적일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손해만 봤다.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혹은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봤다. 라고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실 텐데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한 대답이 많으신데 손해만 봤다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돈도 많으시고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부동산 투자로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신데요. 되려 손해를 보고 매도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입지 좋은 상가를 권유를 해드려서 분양을 받으셨고 현재는 1층에 한개호실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프리미엄은 현재 이제 5천에서 7천 정도가 붙어 있고 분양가가 대략 10억 초중반 정도이니까 계약금으로 10%인 1억 초중반 정도를 지금 내놓으신 상태가 되겠죠. 시세대로 매매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약 50% 정도 나오니까 당장 매매해도 수익이 있겠지만은 임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아직은 매매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탄 이 신도시는 물론 수원이나 평택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거나 분양권을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도 아마 꽤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주로 아파트나 분양권으로 시세 차익을 보시고 거래해 본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를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들만 들어서 투자를 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분들은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매달 꾸준한 수익이 있지만은 은퇴를 할 경우에 상가 임대 수익으로 노년 생활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상가 투자는 당장 고민은 하시면서 나중에 5, 60대가 되어서 그때 하겠다라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명언이라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경험이 단순히 나이를 더 많이 먹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내가 모르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 많은 부동산 투자에 안목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령 젊을 때 부동산 투자로 실패를 맛보게 되면은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부동산 투자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나에게는 크나큰 지적 재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한 입지와 상권이 좋아야지 매매는 물론 임대도 어렵지 않게 나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경험을 해봐야 좋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기겠죠.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겠죠.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는 안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본인 역시 투자 경험이 없지만은 어디선가 들은 지식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물론 안 좋은 입지나 지인이 분양업을 하는 곳에서 권유로 분양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100개 중에서 99개가 좋아도 단 1개가 나쁘면은 그 1개가 부각이 돼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꾸준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내는 사람들보다는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거나 매매하려 해도 매매가 안 돼서 자금이 묶여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분들의 말들만이 입과 입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무 곳이나 덥석 분양받거나 하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주변의 수요층에 따라서 선택해야만 보다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법한 상가 3곳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분양권과 못지않게 프리미엄이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접목된 그러한 상품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주거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파트 분양권 못지않게 많이 붙은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약 대기자가 많은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 현장이죠. C16 동탄역 해리엇 단지 내 상가인 파인즈몰인데요.
처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현장입니다. 물론 같은 상가라도 그 안에서도 보다 좋은 호실이 있을 건데요. 파인즈몰의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만한 호실들은 모두 동탄대로변에 있는 호실들일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 분양가가 평당 2,6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6억에서 8억 원대, 최대 9억 원대까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평수 5평 정도의 작은 호실들이 가끔 있는데 얘네들의 예상 분양가는 3억 원 중반대로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나온 듯 합니다. 분양시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니까 6억에서 8억 원대의 상가의 경우에는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제가 예상했을 때는 등기 전 매도 시 수익률이 50% 내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등기 후의 임대 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동차 전시장 등 대형 업종 등의 임대가 맞춰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알려드리면은 동탄 테크노빌리지의 현대자동차 전시장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당초 웅이 앨리스벨에 입점을 하기를 희망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위치에서 입점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아직 동탄 이 신도시에는 기아 자동차나 수입 브랜드 중에서 입점 안 된 브랜드가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전에 분양한 현장인 롯데 프런트캐슬이죠.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의 단지내 상가. 이쪽은 분양 당시에는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여기 동탄역 해리엇 파인즈몰에 벌써 820평의 규모로 입점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상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거나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을 경우에는 경쟁률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해리엇 파인즈몰의 경우에는 동탄대로 방면에 좋은 호실들은 확실하게 경쟁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분양받고 싶어도 원하는 호실을 분양받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TV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은 보다 높은 확률로 원하는 호실을 분양 받으실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당첨 확률을 더욱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상가는 바로 중동탄에 있는 상가인데요. 현재 2개 층이 전층으로 병원 임대가 맞춰져서 4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익률은 50% 대출을 발생시켰을 때 약 8.5%까지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대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대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3억 5천에서 8억 6천 사이로 원하시는 그 분양 안 된 호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분양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2만 세대가 입주 예정인 신주거문화타운과 길 건너 상권까지 완성이 되면은 더욱 뛰어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또한 주변 상권과는 달리 2개의 필지를 합의를 해서 건축된 상가라서 주차 공간도 더욱 넓다는 장점이 있겠죠. 상가는 주차 공간이 많을수록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해당 건물에 입점된 상가들의 매출에도 확실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건물 전면이 대로변에 노출된 부분도 또 다른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상가는 오산 이마트에 접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상가인데요. 현재 455개의 호실에 오피스텔 중 110개 호실이 LH에서 청년주택 임대사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네요. 나머지 호실도 대부분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고 상가는 아래에 있는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임대가 맞춰진 호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수익률은 50% 대출 시 7에서 8%로 맞춰져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1층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입지 조건은 오산역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고 오산 이마트와 마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2개의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대형 규모의 삼성과 LG전자, 베스트샵 그리고 2,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서 상권의 활성화는 더욱 높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실당 분양가는 7억 원 내인데 임대 맞춰진 호실의 경우에는 제가 최상의 조건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찾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입지가 좋거나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추천드린 3가지의 상가가 그에 적합한 상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상가들은 별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상가들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언제든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